그러면 우리 일부 토론은 마쳤는데요. 시간이 가고 있으니 쉬는 시간 없이 얼른 또 토론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해주실 분은 부모 주제죠. 그래서 원래 그 계획보다 약간 수정해서 박윤정 부모님을 먼저 모실까 하는데요. 공동육아 싱글벙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오늘 또 종합 토론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윤정 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글벙글 그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고요. 앞에 다른 교수님들께서 어떤 정책 제안들을 해주시면서 여러 PPT들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자료집에 줄글로 일단 자료를 제출을 해서 이거를 띄워봤자 읽기 힘드실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예, 제가 그냥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를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지금 이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 아이가 7살 공동육아에 보내고 있는 그 학부모고, 어, 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뭐 국공립 어린이집, 뭐 일반 사립 어린이집, 뭐 유치원 등 되게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을 거의 다 보내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공동육아로 옮기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 새로운 경험이라는 게, 그동안은 사실 생각해보지 못했었던 어떤 문제점, 사회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저는 큰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저한테도 어떤 그 숙제처럼 다가왔었던 것이었는데, 이제 큰아이가 남자이다 보니까 일단 활동적이고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 반경이 큰 아이였어요. 뭐 근데 어떠한 4살 정도 되었을 때 놀이터에 나가면 이제 좀 돌발 행동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원에 다닐 때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원에서는 너무 모범적으로 잘 지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동생도 태어났고 했으니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냐. 또 원에서 너무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스트레스를 좀 풀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엄마랑 놀 때, 놀이터에서 놀 때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제 부모들은 놀이터에 나가면 뭐 초등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다 쫓아나가지만 사실 아이들 단속하기에 굉장히 바쁘잖아요. 우리 아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줄까 봐 혹은 내 아이가 누구한테 피해를 뭐 입을까 봐 되게 뭐 시선을 떼지 않고 아이를 단속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도 물론 그런 학부모 중에 하나였긴 했지만 진짜 아이들이 놀이터라는 곳에서 놀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데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때부터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놀이터에서 규칙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놀아볼 자유는 이 아이들은 그런 여러 가지 시도는 어디서 해봐야 되지?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에 부모는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오랜 시간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 놀이터가 굉장히 시설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거기는 아이들 다 사실 미끄럼틀 다 거꾸로 올라가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거꾸로 올라가 봤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봤고, 근데 지금의 놀이터는 사실 그런 행동을 실제로 할 수가 없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방향의 놀이만 요구하는 그 놀이터의 모습이 굉장히 갑갑하게 느껴졌고 시대에 맞지 않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공동육아 어린이집으로 옮기게 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의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개혁적인 이런 여러 인선들도 확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환호했던 게 AI 수석을 임명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AI 수석으로 40대 하정우 님이 그 임명이 되셨는데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되게 잘했네, 되게 신선하네, 필요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그만큼 이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미래의 모습은 내가 상상하기 힘들다라는 그 어떤 기조가 그 기변에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의 근간은 무엇일까? 이 미래를 대비하는 그 근간은 무엇일까? 저는 영유아 정책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가 그 근간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까지 계속 이어진 이 유보통합의 여러 가지 그런 진행 모습들을 학부모로서 살펴보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굉장히 획일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이름 자체가 유아 학교가 된다, 이음 교육, 뭐 돌봄과 교육을 분리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지? 아이들한테 지금 글자 하나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한가? 초등학교에 가서 받아쓰기를 잘하고 숫자를 뭐 한 살이라도 더 일찍 알고 이것이 이 아이들한테 중요하다라는 거를 은근히 어떻게 보면은 내비치고 있는 제도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려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학부모와 여러 교사들, 실제 이 현장에서 있는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임명된 교육부 장관의 주 공약이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뭐 이재명 정부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서울대 10개 만들겠다라는 것의 그 근거는 어떻게 보면 경쟁 교육이 불필요하다. 너무 과도한 경쟁이 아이들한테 불필요하고 이걸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인데 이 경쟁 교육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초등학교를 준비하기 위한 이음 교육을 유보통합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고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을 공동육아로 옮기고 나서 되게 인상적인 모습이 아이들이 몸으로 노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심하게 제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5살 첫째가 뭐 7살 형아랑 온몸으로 뒤엉켜서 노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 아이들이 분쟁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관여를 하시고, 서로 간의 조절 능력을 키우면서 몸으로 충분히 놀 수 있도록 이렇게 봐주시는 것을 제가 기관을 옮기고 얼마 안 됐을 때 보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선택한 기관이 옳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아이들은 이렇게 몸으로 굴러가면서 서로를 만지고 때려가고 어떻게 보면 사과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놀이터에서는 서로 털끝 하나 건드리면은 안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배우면서 이 아이들은 이런 사회성을 어디서 배워야 되나? 저는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기에 배워야 되는 거는 이렇게 몸으로 체득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몸으로 체득해서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계 맺는 방법, 그리고 최소한의 사회적 규칙을 인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무형의 지혜와 지식을 학교를 가기 전에 배워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돌봄과 교육, 일방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돌봄업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 속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유아기의 특성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유보통합의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이 정책 설정에 있어서 근원적 방향이 정말 좀 제대로 설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유아 기간을 몇 시간은 교육을 하고 몇 시간은 돌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어떤 뭐 형식적이고 이런 불필요한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아니, AI의 발전으로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의 70%가 없어진다고 하는 이 시대에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근간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고 어떤 것을 아이들한테 익힐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정말 심각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유보통합의 어떤 정책적인 기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인 제가 느끼는 이런 혼란이 사교육 마케팅이랑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막 4세고시, 7세고시 막 번져가고 사실 저도 대부분의 기관에서 한글하고 숫자하고 영어하고 한자하고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모들 또한 뭐 하면 좋겠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정말 하면 굉장히 좋고 옳은 방향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내가 어떻게 예상을 하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남들 다 시키는 거 우리 아이도 같이 시켜가지고 적어도 초등학교에 가서 뒤떨어지지는 않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대로 두시는데 유보통합에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켜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과정에서 꼭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놀이 중심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저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사실 아이들에게는 놀이가 밥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뭐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자유놀이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대부분의 뭐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아니 프로그램이 없이 애들한테 그냥 뭐 대충 놀게만 하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이 아이들은 매일 나가서 놀고 나뭇가지로 숫자도 배우고 땅도 파보고 곤충도 잡아보고 곤충의 특성을 책으로 찾아보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정말로 해요. 그러면 교사들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호기심, 아이들의 이런 자발적 호기심을 따라가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나눠주는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 아이들 기관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연극놀이를 하는데 사진으로도 보면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뭐 애들 뭐 막 자지러지고 있고 뭐 막 엉망진창인데 이걸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을 이제 돌아가면서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뭐 내일 모레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뭐 더 큰 좀 형님들은 동생들을 이끌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동생들은 형님들 보면서 막 익혀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즐겁게 놀이를 하거든요. 사실 이전 기관에서도 매주 한 번씩 연극 특성화 수업이라는 것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는 못 느꼈었는데 이게 나중에 아이들의 사진 기관에서 이제 아이들의 사진을 보니 아, 이전 기관에서 아이들이 표정이 없었구나라는 것이 와닿더라고요. 일단 특성화 수업 선생님은 매주 굉장히 정돈된 멋진 의상과 소품을 들고 와서 아이들을 이제 몇 개 조로 나누어서 연극을 참여를 시키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주시고 이제 보통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아 되게 재밌겠다. 애들이 이런 거 하면 뭐 이렇게 뭐 이런 예술 활동도 하고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애들이 웃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정말 그 뒤에 뒤늦게 몇 년 뒤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아이들한테는 이것이 진짜 참여해서 배워가면서 예술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너는 이 대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이 어떤 정돈된 형태의 그 놀이 속에서 이 아이들은 뭐 교육이라는 것을 받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놀이 중심 교육이 현장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이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우리는 공통적인 교육 과정이라는 거, 아이들의 놀이가 중요하다, 놀이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국가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 기관에서 제대로 되고 있나라고 하면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하거든요. 일단 뭐 지금 저출산으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은 교사대 아이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정책적으로 더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교사랑 정말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밀접하게 놀이를 하고 놀이를 통해서 돌봄을 받고 돌봄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정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다양한 형태의 기관을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영유아 기관이 연령별로 뭐 0세부터 2세까지는 뭘 해야 되고 2세부터 몇 세까지 뭘 해야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좀 연령 통합 형태로 그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회성을 발달시켜야 된다. 요즘 아이들이 사회성 발달이 더디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회성 발달이라는 것은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되돌아보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뭐 공부하고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관계를 맺어보고 같이 놀아보고 싸워도 보고 화해도 해보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배워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래별로 분리하는 형태가 아니라 연령 통합을 형태로 서로 아이들이 어울려 생활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이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이들만 보더라도 기관에서 이제 통합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형님들의 배려와 사랑을 보고 배우고 형님들 어깨너머로 뭐 새로운 지식, 새로운 놀이도 배우고 그렇게 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동생들을 챙겨주고 지금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같이 손잡고 어디를 다녀주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이렇게 배워가면서 사실 나의 가족이 아닌 내 친구가 뭐, 내 친구, 나와 다른 남과 함께 사는 방법을 몸으로 체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진학한 저희 첫째가 반에서 갈등을 참 잘 조절하고 있다, 이런 담임 선생님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것이 이 아이의 특성이 아니고 저는 이런 기관의 생활에서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또 외동이 많은 요즘 아이들한테 이러한 통합 교육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연령별로 교육과 보육을 분리해가지고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면서 서로서로 어떻게 배워가고 관계를 형성해가고 이 안에서 정말 필요한 지식을 나눌 수 있게 이렇게 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보통합이 획일적인 형태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게 뭐 단숨에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처럼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만들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분리된 형태, 뭐 돌봄과 교육을 나누고 유아 학교를 만들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지금 있는 다양한 유형의 영유아 기관을 그 장점들을 서로서로 수용을 하고 재정적, 행정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1차적으로는 그런 안이 실행되길 학부모로서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의 근간에 영유아기에 마음껏 뛰어놀고 진짜 온몸으로 느껴가면서 세상을 배우도록 하겠다는 그 교육적 철학이 정말 꼭 자리하길 저는 희망을 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급변하고 있잖아요. 저도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면 기대도 되지만 되게 불안할 때도 많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기에 그냥 지금까지 그 논의되었었던 이 유보통합이라는 정책이 산으로 가지 않고 정말 뭐 작게 실행해도 좋으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씩 실행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박윤정 학부모님은 우선 그 부모 입장에서의 경험을 곁들여가지고 아주 실감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주간에 특성화 교육과 그 자유놀이 하는 모습을 실감나게 설명을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아, 그래, 그 차이가 있지를 깨닫게 되는 뭐 이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사대 아동 비율과 통합 연령에 대해서 요즘 아이들이 매동도 많고 그다음에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하려면 이런 게 좀 더 좀 강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